박정희와 그때 그 사건들.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라. 국민교육 헌장 제정. 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 5, 6, 7, 8, 9대 대통령인 박정희 집권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순서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며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거쳐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뒤 1969년에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였으며 그 후 1972년 10월에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나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어 18년간의 장기 집권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문에 제시된 각각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여당이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오회에서 1979년 10월 4일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징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원직을 박탈하고 제명한 사건입니다. 1979년 5월 신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 당선되어 당 총재직에 복귀한 김영삼은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권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1979년 6월 남북 문제에 대한 발언과 1979년 8월 가발 수출회사인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을 통해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무렵 1979년 9월 8일 법원은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김영삼은 1979년 9월 16일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 인터뷰 기사가 헌정을 부정하고 사대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고 1979년 10월 4일 공화당과 유정회 주도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를 결의하였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김영삼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는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한국 야당 지도자 미국의 결단을 요구하다. 체포 위기에 몰린 야당 지도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끝낼 것을 요구하다. 라는 문구로 보아 전체를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박정희 정권에게 야당 총재 김영삼은 눈엣 가시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신민당 총재직과 국회의원직에서 강제로 제명된 김영삼은 가택연금되기에 이르렀고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사건은 곧 이어지게 되는 부마 항쟁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유신 독재의 종말을 가져오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아무튼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사건의 시기는 1979년 10월 4일입니다.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 일본에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이 중앙정보부의 주도하에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가 바다에 수장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되어 돌아왔던 사건으로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사건입니다. 1969년 박정희가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1971년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박정희의 최대 정적으로 부각된 김대중은 과거 선거 기간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1972년에는 일본에 체류 중이었는데 그해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1973년 7월 재미교포단체인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일본에서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한민통 결성을 며칠 앞둔 1973년 8월 8일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간 김대중은 괴한들에게 의해 납치되었으며 이후 오사카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공작선 용구모에 감금된 채 강제 압송되었다가 129시간 만인 8월 13일 서울의 자택 부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석 달 후인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다나카 일본 수상에게 전달하였고 다나카 수상 역시 납치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답신을
전달하면서 양국 정부 모두 김대중 납치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한일 외교 갈등은 봉합됩니다. 그 이후 사건의 배후와 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였는데 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음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에 발생하였습니다. 4. 유신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유신헌법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 헌법으로 헌정사상 7차 개정 헌법이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체제 하에서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박정희가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1972년 12월 27일 공포 시행된 헌법입니다. 원래 유신이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한 헌법이었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17일 특별선언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1972년 10월 17일로 돌아가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시 대한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둘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셋째,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를 확정시키고, 넷째, 새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은 헌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헌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었고 모든 정당과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것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열흘 후인 1972년 10월 27일 평화적 통일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23일에는 새 헌법인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린 간접선거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가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유신헌법이 공포 시행되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사실상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이었고 대통령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어 무소불위의 독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출마 횟수에 제한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선출을 간선제로 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6년에 중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추천하여 유신정오회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먼저 찜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으며 나머지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와 합쳐지면 항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법관의 인사권과 국회 해상권 등을 가지게 하였고 긴급조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면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신헌법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었던 헌법의 조항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요 헌법 조항 또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신집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한 조항은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3조에는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이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나마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긴급 조치는 실제로 9번에 걸쳐 선포되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지문에서 제시한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는 1972년 11월 21일입니다.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 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윤리와 정신적인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1968년 12월 5일 대통령에 의하여 반포된 헌장으로 이유 불문하고 과거 국민학교 시절 암기를 강요받기도 했던 헌장입니다. 아마 지금도 7,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앞부분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3년부터는 12월 5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1993년까지는 교육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1994년부터는 기념식 행사가 폐지되었고 이후 초중고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암기를 강요받았던 국민교육헌장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2003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선포 기념일도 폐지되었습니다. 아무튼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은 1968년 12월 5일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1972년 6월 29일 합의 서명하고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발표한 성명입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등 통일 논의를 자신들의 권력 기반 유지, 강화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성명으로 남게 됩니다. 당시 남북 간의 협의 실무 담당자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1972년 5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후락은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도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는 1972년 7월 4일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문에 제시된 사건들의 시기를 다시 살펴보면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사건은 1979년 10월 4일,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은 1973년 8월 8일, 유신헌법의 국민투표 통과는 1972년 11월 21일이며 국민교육헌장 제정은 1968년 12월 5일,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는 1972년 7월 4일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국민교육헌장 제정,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유신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사건 순이며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